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까지 세포호흡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광합성의 명반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합성이면 광합성이지 광합성의 명반응은 뭐냐? 자, 잠시 뒤에 내용을 보면서 말씀하시죠. 자, 일단 우리가 광합성에 대해서 알기 앞서 광합성에 대한 실험, 이 벤슨이라고 하는 했던 사람이 했던 실험인데요. 자, 벤슨의 실험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광합성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뭐예요? 예, 맞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이죠.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하고 아이고 이산화탄소 물을 썼네요. 자, 어, 그렇죠? 이산화탄소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물이 들어가서 요게 포도당하고 그리고 산소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물이 다시 여섯 분자가 나오죠. 자, 요런 이제 이게 그 광합성의 순 반응식이에요. 광합성의 전체 순 반응식인데, 자 그러면 광합성 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자, 이산화탄소 필요하죠, 그렇죠? 물이 필요하죠. 자, 또 필요한 게 뭐 있나요? 그렇죠. 빛이 필요합니다. 빛에너지. 빛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광자가 들어가는 거죠. 자, 빛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셋 중에 물은 이게 없으면요, 생존이 아예 불가능해요. 생명체는 이 물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은 항상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 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아예 생존이 불가능해요. 이건 광합성을 못하는 종류가 아니라 아예 생존이 불가능해요. 물은 이제 항상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의 재료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 항상 두 가지 조절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조절하는 게 항상 요 이산화탄소하고 요 빛입니다. 빛. 그래서 빛이 있을 때 없을 때, 이산화탄소가 있을 때 없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이 없을 때는 실험을 못 해요. 왜냐면 완전히 식물이 죽어버리니까. 자, 그래서 벤슨은 바로 이 광합성에서 필수적인 두 가지, 이산화탄소와 빛을 가지고 한 실험입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면 당연히 이산화탄소와 빛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그렇죠? 자, 뭐 일단은 요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빛을 안 주고요. 그러니까 어둡다는 것은 빛을 안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이산화탄소는 줬어요. 그렇죠?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만 있어봤자, 그렇죠, 광합성 못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이렇게 아래쪽에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빛을 줬고요. 밝았다는 것은 빛을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없으니까 이산화탄소를 안 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역시 광합성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빛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으니까 이렇게 광합성을 쭉 하게 되는 거죠. 자, 뭐 요거는 이제 다양한 실험인데, 자, 근데 벤슨이 이제 왼쪽의 실험이 더 중요한데요. 왼쪽의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와 같이 빛을 안 주고 이산화탄소를 줬더니 광합성 못했죠. 그렇죠. 당연히 못하죠. 둘 다 있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없으니까. 자, 여기 빛을 주고 이산화탄소를 안 줬어요. 그렇죠? 역시 광합성 못하죠. 둘 다 필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어, 여기는 다시 여기 C 구간에는 A 구간에서와 같은 조건을 줬어요. 빛을 안 주고 CO2를 줬어요. 이산화탄소를 줬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광합성이 안 일어났으니까 뒤에도 광합성이 안 일어나야 될 것 같잖아요. 당연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죠. 자, 그런데 어때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가 항상 놀라게 되는 거죠. 자, 예상과 달리 광합성을 잠깐이나마 광합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왜 이랬을까요? A 구간과 C 구간의 차이점은 뭘까요? 뭔가 차이점이 있으니까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렇죠. 원래 식물을 광합성 실험하기 전에는 원래 빛도 없고 이산탄소도 없는 곳에 놔둬야 돼요. 왜냐면 그런 조건에 두고 해야 실험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A 구간은 앞에 빛이 없어요. 앞 구간에 빛이 없었고 C 구간은 앞에 빛이 있었다는 거죠. 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빛이 없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뒤에 있어도 전혀 광합성 못 하는데, 앞에 빛이 있으니까 뒤에 빛이 없어도 이산화탄소가 약간 있으면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잠깐 일어난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빛이 뒤쪽에 잠깐이나마 영향을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자, 이걸 또 이런 벤슨의 실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었던 사실이 뭐냐? 자, 빛이 필요한 과정이 이와
빛이 필요한 과정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과정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빛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빛이 필요한 과정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과정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앞에 빛이 필요한 과정을 우리가 빛이 필요하니까 명반응이라고 하고요. 자,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과정.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과정에는 빛이 꼭 필요하진 않거든요. 빛이 있어야 어차피 광합성을 계속하지만 이 과정만 봤을 때는 빛이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명반응과 반대로 어두를 암자 써서 암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반응이 먼저 있고 암반응이 나중에 일어나는 이런 순차적인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벤슨의 실험, 특히 왼쪽 게 중요하죠. 벤슨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쭉 이렇게 광합성 과정의 전체 과정을 좀 알아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명반응과 암반응 둘로 나누는 거죠. 자, 명반응, 암반응. 자, 명반응은 빛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를 흡수해요.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 그렇죠? 명반응이죠. 그리고 암반응은 뭐예요? 암반응은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거죠. 이산화탄소를 고정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 되겠죠. 자, 이 과정은 우리가 켈빈회로라고 지난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앞에 세포호흡을 배우면서 우리가 탄소 고정 과정, 광합성의 탄소 고정 과정, 이 켈빈회로를 같이 배웠죠. 음. 자, 그래서 결국엔 이게 반응 과정이 어떻게 나는 거냐? 자, 명반응에서는요, 물이 들어가고요. 물이 들어가고 산소가 나옵니다. 산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ATP 그 명반응에서 빛에너지 이용해서 ATP하고 NADPH를 이렇게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ATP와 NADPH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요 에너지를 가지고 빛 에너지를 여기다 담은 거죠. 그리고 요 ATP와 NADPH들은 에너지를 여기다 집어넣어 갖고 요 이산화탄소를 그 에너지로 이산화탄소를 결합시켜 고정해 갖고 요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요 켈빈회로 과정은 좀 배웠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켈빈회로에서 쓴 ADP와 인산 그리고 NADP 요거는 다시 요 명반응에서 다시 재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전체적인 과정이 있게 되는데요. 또 한번 설명할 것 같으니까 이거 일단 쫙 지우고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됐냐? 자, 그런 과정을 알게 됐는데, 자, 일단 물이에요, 물. 물인데, 또 이제 벤슨의 실험과 함께 요 광합성 과정에 대해서 또 이제 알게 된 그런 이제 과정이 또 있어요. 어떤 과정이냐면은,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광합성 과정 순반응식을 쓸게요. 6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12개의 물이 들어가고, 그쵸? 그리고 포도당 한 분자 나오고, 그리고 이 산소 나오고, 그리고 물이 6개가 다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항상 이렇게 쓰면서 좀, 제가 쓰는 거 보면서 좀 이상한 거 좀 느끼지 않았나요? 자, 왜 물이 12개 들어가서 6개 다시 나오냐? 그쵸? 이거 그냥 지우고, 이거 그냥 6 하면, 퉁쳐서 6 하면은 이게 딱 맞지 않느냐? 그쵸? 왜 굳이 이걸 써주느냐? 왜 굳이 이걸 6이 아니라 또 12로 써주느냐? 요게 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궁금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왜 그러냐?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옛날에는 실제로 이게 12가 아니라 이제 6이었다. 6이라 이렇게 생각했대요. 자, 그러려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 왜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또 이 수치, 개수 맞추기 딱 맞고요. 자, 그러려면은, 자, 이산화탄소가 먼저, 탄소와 산소로 이제 분해가 되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산소 6개, 이산화탄소 6개, 산소 6개 나오죠. 그쵸? 산소 6번째 나오죠. 그리고 탄소가 물하고, 반응하는데, 요게, 한 6개 반응하면, 요게, 그쵸? 요게 물하고 반응해서 6개가 반응하면, 요게 이제 딱 그 포도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딱 이게 맛이 떨어지고 딱 좋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가 해서 봤는데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 지금 말한 게 맞으려면요. 어, 잠깐만 다시 좀 채우고요. 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게 맞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산소가 요 그 뭐야 광합성 부산물로 발생하는 요 산소가 그 이산화탄소에서 나와야 돼요. 그쵸? 그쵸? 요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과연 광합성에서 발생하는 산소가 이 이산화탄소 나온 거냐? 근데 산소가 이 물에도 있잖아요. 물에도 산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혹시 물에서 나온 건 아닐까? 뭐 이렇게 의문을 품게 된 거죠. 자, 그거를 이제 확인한 사람이 이제 루베네이라는 사람의 실험이 있습니다. 루베네 실험은 뒤에 확인할 건데요. 루베네 실험을 해봤더니 루베네 실험에 의해서 이게 아니라 어, 요 광합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는 이산화탄소 나온 게 아니라 물에서 나온 거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물에서 나오려면 이게 6이면 어떻게 돼요? 6이면은 요게 산소 분자가 6개가 안 나오잖아요. 산소 분자가 3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걸 이제 개수를 맞추려면 12에서 나오고 그리고 6개 물이 다시 나온다. 이렇게 써야 이제 맞는 거예요. 실제로도 광합성 과정이 이렇게 처음에 요게 아니다 이거죠. 요게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처음에 이산화탄소가 분해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맞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이 탄소 굉장히 안전한 물질이거든요. 탄소 자체로 탄소 결정으로 존재하는 물질 많잖아요. 뭐 흑연이라든가 다이아몬드라든가 그렇죠. 탄소 지 혼자 존재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반응성이 높은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물도 반응성 굉장히 낮죠. 그렇죠. 물도 굉장히 안정된 물질이란 말이야. 안정된 물질끼리 반응을 시키려면 이거 활성 에너지가 엄청나게 든단 말이죠. 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죠. 이거 에너지 문제로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죠. 자, 그럼 뭐가 맞느냐? 자, 실제로 이 산소가 광합성 과정의 산소가 이제 물에서 나온다는 거는 먼저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먼저 분해가 돼 갖고 어, 요 어, 산소와 수소로 이제 분해가 되고요. 산소와 수소로 분해가 되고 그리고 요 수소는 또 수소 이온은 근데 반응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이 수소가 이거 대충 할 거니까 개수는 쓰지 말아야겠다. 자, 수소가 이산화탄소와 반응한다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뭐 어떻게 반응해서 요게 이제 포도당이 된다. 포도당이 된다. 요게 어떻게 반응해서 이게 포도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요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요 물이 요 분해돼서 산소가 발생하는 과정, 물이 분해돼서 요 산소가 발생하는 과정이죠. 요 과정이 바로 명반응이에요. 요 과정이 명반응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고정해서 요게 막 수소랑 뭐 이렇게 해갖고 포도당으로 합성하는 과정이 안반응인 거죠. 자, 그래서 요 아까 했던 루벤의 실험, 요 광합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가 바로 광합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는 바로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물에서 비롯된 거다. 물에서 비롯된 거다. 자, 요 실험이 또 이제 광합성 과정의 과정을 밝히는 아주 또 중요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서 봤던 벤슨의 실험, 명반응이 있고 안반응이 그 다음이다.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명반응과 안반응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광합성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사실 광합성에서는 주게 이제 우리는 산소로 호흡을 하니까 산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산소보다도 요 광합성 요 포도당이 중요한 거 당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당 부산물로 산소가 발생하는데 이 산소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물에서 나온 거다. 그렇다면은 물이 먼저 분해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수소가 산소로 날아가고 수소 이온이 이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는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순 반응식으로 이거다 이거죠. 좀 더 저번에 켈빈으로는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겠지만은 이 과정이 그렇게 막 단순하진 않죠. 자, 그러면은 이게 명반응에서 비대에너지를 흡수해서 물을 분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산소를 발생시키고 물을 분해하는 과정인데 자, 비대에너지 어떻게 흡수할까 이거죠. 우리가 비대에너지를 흡수해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는 우리가 어디서 먼저 딱 떠올라요. 그렇죠? 이 그림에 나오지만 저도 요 태양 전지, 태양광 태양광 발전판, 요 그렇죠? 요게 떠올라요. 딱 비대에너지를 받아갖고 어때요?
이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이렇게 두 개 붙여 놓으면은 이 비대너지 받으면은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와갖고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자가 튀어나와갖고 이제 전류가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비대너지 이용해서 비대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바꾸는 이제 그런 장치가 되겠는데, 과연 식물은 그러면 어떻게 비에너지를 바꿀까? 비에너지를 어떻게 광합성의 그 포도당을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 바꿀까? 지금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ATP하고, 그렇죠? ATP하고 NADPH, DPH 이걸 바꿀까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저번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NADPH는 NADH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NADP가 수소랑 결합하게 되면 NADPH가 되는 거고, NAD는 NAD가 수소랑 결합하면 NADH가 되는 거죠. 생긴 것도 비슷하죠, 그렇죠? 사실 뭐 실제로 NAD에 포스페이트 인산이 하나 더 붙으면 이제 NADP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NAD의 역할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탈수소 요소, 기질에서 수소를 빼내는 기질을 산화시킨 대신 자기가 환원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NADP는 이제 딱히 기질이 있다기보다는 그래서 뭐 조효소라기보다는 뭐 조효소 얘도 조효소는 조효소라고 할 수 있겠죠. 조효소라기보다는 이제 비대너지를 받아갖고 얘가 그 환원되는 비대너지를 이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AD랑 비슷합니다. 물질 자체는.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의문을 제기했듯이 우리가 그 식물은 비대너를 어떻게 저장하느냐? 자, 그 비밀은 요 막에 있습니다. 어떤 막이냐? 엽록체는 여러분들 외막하고 엽록체 엽록체의 외막 바깥쪽 막하고 이 내막 안쪽에 막하고 또 이제 여기 안쪽에 틸라코이드 막이 있어요. 요것도 이제 세포막처럼 인지 이중층에 단백질 성분 박혀 있는 건데, 자, 요 틸라코이드 막에 이제 특별한 막 단백질인데 걔가 바로 뭐냐면은 광계라고 합니다. 광계는 영어로는 포토 시스템을 이렇게 책에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래서 포토 빛이잖아요. 포토 시스템을 이제 그대로 번역해서 광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기 광합성 색소가 단백질과 결합해서 광합색소랑 단백질을 결합한 복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막단백질인데 거기에 광합성 색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엽록소 같은 대표적인 게 엽록소죠. 광합성 색소 중에 그걸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텔레코드 막에 있는 막단백질이죠. 자, 요 광합성 색소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녹색 식물 같은 경우, 육상에 있는 녹색 식물 같은 경우는 엽록소 A와 그리고 엽록소 B 그리고 카로티노이드는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카로틴과 잔토필이 이제 대표적인 광합성 색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있느냐? 다양하게 있어서 또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각각 엽록소 A와 엽록소 B와 카로티노이드가 각각 다른 파장의 빛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엽록소 이름부터 딱 녹자가 뜨잖아요. 녹색이죠. 녹색인 애들인데 녹색인 애들은 오히려 녹색빛을 흡수를 못해요. 왜냐면 자기 녹색인 빛을 통과시키거나 반사시키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녹색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녹색빛은 흡수를 못하는 거죠. 엽록소는 이제 요 파란색, 요 짧은 파장이라든가 아니면 긴 파장, 적색광, 여기를 청색광이라고 하죠. 청색광이나 적색광의 빛을 잘 흡수하고, 그리고 요 가운데 여기가 이제 녹색이죠. 녹색광을 잘 흡수를 못합니다. 녹색광을 특히 잘 흡수를 못하고요. 뭐 카로티노이드는 이제 좀 그 녹색이 아닌 애들이기 때문에 빨간색이나 뭐 노란색인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녹색빛을 잘 흡수하죠. 엽록소보다는. 자, 요게 이제 빛의 그 흡수율, 요 흡수율을 측정한 건데요. 각각의 광합성 색소가 빛을 얼마나 흡수하느냐, 요걸 측정한 걸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실제로 식물이 한테 빛을 줘보는 거예요. 실제로 식물한테 여러 파장의 빛을 줘보는 거예요. 여러 파장의 빛을 줘서 실제로 그 특정 파장의 빛에서 광합성을 얼마나 하는가, 실제로 광합성 하는 양, 광합성 속도를 이제 측정을 한 걸 우리가 작용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작용 스펙트럼. 자, 작용 스펙트럼이랑 흡수 스펙트럼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모양이 비슷하죠? 뭐가 비슷해요? 청색광이랑 적색광에서 잘 흡수하는데 광합색소들이 보면은 빛의 파장도 청색광이랑 적색광에서 광합성 속도가 빠르죠. 광합성을 잘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엽록소나 카로티노이드, 엽록소 A와 B 카로티노이드가 흡수하는 빛을 가지고 빛 에너지를 가지고 광합성한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비슷한 걸 가지고 그렇죠? 자, 그런데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좀 차이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중간 파장에 여기서는 광합성 색소들은 거의 흡수하지 못하는 요런 빛을 갖다가 요 그 작용 스펙트럼에서는 광합성 어느 정도 해요. 그쵸? 요런 데 보면은 광합성을 약간은 하잖아요. 그쵸? 자, 요거는 뭐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어, 일단은 광합성 색소가 그 관계 안에 있으면 단백질의 영향을 받아요. 단백질 영향을 받아서 약간 흡수할 수 있는 파장의 빛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어서요. 또 이제 엽록소 AP 말고도 뭐 광합성을 하는데 그 빛을 흡수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단백질, 예를 들면 단백질이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실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는 아까 말했듯이 광합성 복합체죠. 광합 색소들이 있는 복합체죠. 음. 자, 여기 보면 이제 반응 중심 색소가 있고 여기 보조 색소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반응 중심 색소는요, 엽록소 A입니다. 엽록소니까 우리가 초록색으로 쓸게요. 반응 중심 색소는 엽록소 A입니다. 엽록소 A가 반응 중심 색소고요. 나머지 엽록소 B라든가 카로티노이드 들은 다 보조 색소예요. 보조 역할을 합니다. 반응 중심 색소가 있고 엽록소 A고 나머지 이제 보조 색소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또 단백질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포토 시스템 관계입니다. 그래서 비대너지 흡수하는데요. 자, 어, 반응 중심 색소는 요게 엽록소 A는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보조 색소는 약간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조 색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제 비대를 받아갖고 엽록소 A에다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 엽록소 A한테 온 빛에너지가 요런 그 실제로 광합성에 쓰이는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엽록소 A로 와야지만, 엽록소 A를 통해야지만. 그러니까 보조 색소로는 빛을 아무리 흡수해도 빛에너지 아무리 흡수해도 이게 광합성에 쓰이는 에너지로 쓰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엽록소 A로 이제 전달을 해주고요. 반응 중심 색소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엽록소 A가 흡수할 수 있는 빛 에너지가 위에 아까 살펴봤지만은 엽록소 A가 흡수할 수 있는 빛 에너지가 뭐 이렇게 전체 빛을 흡수하는 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더 많은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보조 색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조 색소들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빛 에너지 흡수해서 자기가 흡수한 빛을 또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 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보조 색소가 하는 역할이 또 뭐냐면 그 엽록소 A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엽록소 A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빛이 많으면 좋긴 한데 식물은 빛을 많이 쐬면 좋긴 한데 빛이 너무 강하면은 이 비대너지 때문에 요 색소들이 파괴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어떤 그 햇빛을 많이 받으면 색깔이 막 변하잖아요. 그렇죠? 뭐 종이 색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자동차 뭐 그 페인트도 막 흰색 그 페인트도 오래 지나면 누렇게 보는데 이게 그냥 뭐 때가 타서 누렇게 변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과 함께 이제 빛을 막 받으면은 요 자동차 막 그 염료가 분해돼 갖고 이제 색깔이 좀 변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종이도 막 그 옛날 문방구 같은 거 가보면은 거기 막 장난감 상자 같은 게 색깔이 막 누렇게 색깔이 좀 막 뭐야 뭐 변해 있지 않아요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색소가 햇빛 때문에 분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강한 햇빛을 받으면은 요 반응색 수심 색소가 분해질 수가 있는데
요 반응 중립 색소는 요 VIP란 말이야. 굉장히 중요하다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중요한 애들이 VIP가 어 그 빛을 받고 분해되지 않도록 자기가 대신 분해되는 거야. 뭐 마치 이게 보디가드가 대통령 경호원 보디가드가 이제 대통령 대신 총을 맞고 막 죽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그 보조 색소의 역할은 이제 빛을 모아준다. 이걸 안테나 역할이라고 합니다. 안테나 역할. 안테나 색소. 안테나가 이렇게 막 전파를 모아주는 역할 하잖아요. 그렇죠? 안테나 색소 역할. 그리고 어, 즉 반응 중심 색소를 보호하는 역할. 이런 뭐 두 가지 역할 정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합성 색소. 요거를 한번 이제 어떻게 분리하는지 요것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명반응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요. 자, 광합성 색소는 어떻게 분리할까? 일단은 뭐 시금치를 많이 써요. 시금치가 이제 구하기 쉽고 그래서 시금치 많이 쓰는데 이 시금치를 갖다가 막자 사발에 놓고 이렇게 막 갈아요. 가는데 여기다가 이제 어 그냥 갈면은 반응 그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아세톤이라든가 톨루엔이라든가 같은 유기용매를 넣어줍니다. 유기용매. 음. 이 책에는 이제 아세톤을 넣네요. 책에는 싫으면은 자, 아세톤 같은 유기용매를 넣어줍니다. 왜냐면 얘들이 물에 잘 안 녹거든요. 광합성 색소들이. 그래서 아세톤 같은 유기용매. 그러니까 기름 성분이란 얘기죠. 자, 아세톤 유기용매에 녹이면 이제 광합성 색소들이 녹아서 이렇게 나온 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걸 갖다가 요 거름 종이에다가 한 방울을 딱 찍어요. 자, 거름 종이에 찍고 어떻게 하냐면 어, 이렇게 그 밑에다가 톨루엔 같은 유기용매를 넣고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밑에만 살짝 적시는 거야. 뭐 톨루엔이겠죠? 음, 음, 자, 그다음에 그냥 여기 전기액이라고만 넣어놨네요. 우리 교과서는 전기액이라고 넣었는데 뭐 이것도 이제 유기용매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전기액을 이제 전기액을 여기 닿지 않을 만큼 원점에 닿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넣는 거죠. 전기액을. 자, 이런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크로마토그래피라 그래요. 크로마토그래피는 아주 적은 양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제 전기액이 요 거름 종이에 빨려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거든요.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쭉 올라가게 되는데 쭉 올라갈 때 요 요 그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있던 광합성 색소들 뭐 엽록소 A, B, 카로티노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기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던 애들이 요 전기액에 따라갑니다. 근데 전기액하고 친한 애들은 빨리 따라가고 전기액하고 조금 덜 친한 애들은 좀 늦게 따라가고 그래서 매우 적은 양의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데요. 자, 크로마토그래피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요. 이렇게 한 네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네 가지 정도가 분리가 되는데요.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이렇게 할게요. 네 가지 정도 분리되는데, 자, 요 맨 아래쪽부터 볼까요? 자, 맨 아래쪽에 있는 게 우리가 엽록소 B가 나오고요. 전기액하고 이제 제일 안 친한 게 되겠죠. 자, 그 위에가 이제 엽록소 A가 되고요. 반응 중심 색소라 그랬죠. 자, 여기 노란 게 잔토필이 되겠고요. 자, 요 위에 빨간 게 카로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잔토필과 카로틴을 합쳐서 우리가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식물 광합성 색소를 분리하면 이런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식물 그 명반응에서 광합성 색소까지 알아봤고요. 명반응의 전체 과정, 구체적인 과정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